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을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 분석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나스닥이 상승이 진행되다가 결국 상승이 제한적으로 무너지고 하락이 출현했는데, 이 하락이 출현할 때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이 진행됐다. 그럼 이 새벽 2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어제 이 10년물 국채금리 입찰 진행했어요. 근데 입찰이 생각보다 저조했죠.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게 5%대 이상 발생하면서, 자, 월가조차 장기 국채를 꺼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기술주나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국채금리가 이 구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놨기 때문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놨으면은 미국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고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실제 20년물 국채금리 입찰 결과가 시장의 우려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10년물도 같이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증시는 조정이 나왔다 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국채가 매력이 없구나 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지금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지금 20년물 국채금리가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구간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본도 국채금리를 보면 참 재밌을 거고, 한국도 국채금리를 보면서 앞으로 이 두 나라가, 한국이는 미국을 보면서 일본과 미국이 과연 저 국채금리 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이 상승하는 국채금리를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이 국채금리를 왜 가만히 둘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직전 영상, TMF 영상에서 안내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내드리진 않고, 아직 기술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대 4.8%까지 상승 가능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때 있어서 해당 구간 상승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구간을 돌파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TMF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TMF를 이 30불대까지 밑으로 깔아가면서 매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서 국채를 한번 내리려는 노력은 한다는 거죠. 그럼 TMF 수익률은 나오고, 그래서 30불까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TMF 목표가는 동일하게 48불에서 50불 보니까 이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34불, 35불에서 1차 매수를 했을 때 바로 40불, 50불 가지면 좋지만, 반대로 내가 이거를 2차 매수해서 평단 30불 초반까지 낮춰버리면 수익률 늘어나는 거 보세요. 원래 기존 수익률 38%에서 57%까지 수익률이 달 수 있어.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그런다고 해서 TMF가 막 진짜 뭐 5불 가고 3불 가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 20년물 국채금리 몇 프로가 6%, 7% 가겠다는 건데, 지금 20년물 국채금리 미국 5% 넘어갔어요. 미국도 엄청 높은 상태다. 더 올리지 못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갈수록 싸게 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어제 뉴빅스가 좀 강하게 튀었죠. 공포지수 뉴빅스인데, 빅스 지수인데, 자, 빅스 지수는, 자, 우리가 이 삼각추세 내에서 이 삼각형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이평선 집중되고 있는 구간에서, 이평선 집중 구간에서 추세를 위로 돌렸기 때문에 총 두 번의 매수 타점은 현재 나오는 상태고, 세 번째 매수 타점은 이제 박스권 그려놔야죠. 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승이 모두 출현했을 때에는 바닥 대비해서는 60%대, 50%대 상승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 구정이 이미 어느 정도 초입 구간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유빅스 기준에서도 현재 31.5불까지 올라갔어요. 30불, 31.5불. 근데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한 40불까지는 목표가 놓고 한번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 매수하신 분들은 30불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내가 30불 이탈하면은 매도하겠다라고 그냥 대응하시면서 쭉 이끌고 가셔도 되고, 아직 나 유빅스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분장에서 33불 돌파하시는 거 보면서 직전 이 구간의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전고점 있잖아요. 단기 전고점. 해당 구간 32.5불, 뭐 33불 돌파할 때 매수 진행하시고, 이 매수 진행한 건 동일하게 30불 이탈할 때 매도하겠다 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좀 나 러프하게 볼 거야, 타이트하게 볼 거야 하시면은 뭐 31.5불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바로 막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유빅스 성격상 이런 식으로 다시 눌렀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보자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일단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온 박스권 상단은 이제 지지받는,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받는 구간이 지평선들 잔뜩 몰려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해당 구간 지지받는, 30불이 21선도 지지받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지받고 올려준다면 아까 동일하게 빅스 올라가는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단기 목표가 40불 놓고 대응하자. 얘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이 정도? 네.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죠. 유빅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유빅스도 이 구간까지는 한번 올려놔야죠. 한번 줄 때 됐다. 유빅스 2025년도 이후로부터 이 빨간선 밑에 닿기만 하면은 위로 한 번씩 쳐주면서 수익 줬잖아요. 이번도 밑에 빨간선 닿았으니까 한번 수익을 줄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버스 이 정도로 하고, 자, 엔비디아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이 갭상승 강하게 뛰어놓은 구간들이 많아요. 갭상승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어져 있는데 이 갭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는 자, 지금 이 두 번째 변곡점 구간이었다. 이 첫 번째 변곡점 구간이었던 구간을 강하게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갭상승 구간도, 이 두 번째 변곡점 구간도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어제 장중에 잠깐 올렸죠. 잠깐 올렸을 때 했는데 이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올릴 때도 거래량 동반해서 잘 올려줬는데 아쉽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잘 동반했고 이 상승 나올 때마다 계속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뺀다는 거는 결국 이 앞에서 매수했던 것보다 지금 손실 구간 지지입니다. 첫 번째 지지라인 131불대 지지라인 받고 있는데 해당 구간 결국 지지받지 못하면 오늘 장중에 128불대까지 떨어지는 거는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ABC로 떨어지면서 128불, 이거 네 1, 2, 3일 안 그렸네. 자, ABC로 떨어지면서 뭐 128불, 127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말아 올린다면 정말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아 올린다면은 이 증시의 변곡점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증시의 변곡점. 이 변곡점이 이 끝까지 5월 말까지 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5월 말까지 간다라기보다는 1시간봉 그렸을 때 지금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1시간봉 기준에서 51선이 21선까지 온 자, 직전 이 상승장에서 21선과 51선의 데드크로스가 마지막으로 언제 갔냐면 이때 났어요. 골든크로스였지만 결국 21선하고 51선하고 같이 만났던 게 4월 25일 이후로는 없었다.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변곡점이다. 이게 오늘 변곡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늘 구간에서 21선이 51선을 다시 한 번 더 이 하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은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얼만큼 밀어내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가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버티고 여기서 박스권 내에서 추세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145불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가 기준에서는 133불, 134불 돌파, 132불 이탈을 했기 때문에 132불 돌파, 134불 돌파, 그리고 나서 136불 돌파까지 보시면은 145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준이면은 XXX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하게 추세하단 이탈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미 데드크로스 떴어요. 네, 좀 빨리 먼저 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봉 기준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21선 지지받고 있어요. 해당 구간 이탈하게 되는. 지금 지지 받았어야 되는 212불이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200불대, 205불대, 205불 이탈하게 되면 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 이탈하겠다는 것과 동일해요. 현재 구간에서 몇 프로, 단 1.5%만 더 밀어도. 그럼 좀 더 강하게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XXL 기준에서는 지금 17불 나왔죠. 매도 쳐야 되는 17불이에요. 17.5불, 17불 내려오면 이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16.5불 이탈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비중을 축소했어야 돼. 17불, 10.5불에 대해서 비중 축소하지 못했다면은 마지막으로 비중 축소할 수 있는 마지막 가격대는 16.5불대다.
이 16.5불까지 결국 내 매도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 밑으로 좀 더 강하게 쏟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회는 16.5불. 반대로 이 종목이 16.5불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다면은 아까 엔비디아처럼, 그리고 이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추세가 18불 위로 올라간다면은 위로 올라가는 22불 때까지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상승이 나오고 지그재그 횡보 다시 상승,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에 이탈하냐 안 하냐, 16.5불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6%가 올라가냐 플러스 29%가 올라가냐, 자, 이 구간 내에 있는 거죠. 자, 속스는 그래서 굳이 인버스 지금 막 나 이 SXS 매수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시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올리면, 그래서 21선 위로 안착이 나오는 모습을 보시거나 동일하게 이 종목들 13불 돌파 나오면은 그때 매수하셔도 돼요. 이거 진짜 13불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정말 안전한 매매다. 대략 20%대 이상 수익 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반대로 이 종목도 혹시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은 12불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아요. 엔비디아랑. 결국 증시가 한 번 더 밀어낸다면, 나스닥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낸다면 동일하죠. 이 박스권 내에서 엔비디아도 박스권, 테슬라도 박스권, 엔비디아도 박스권, 테슬라도 박스권, 결국 동일하게 박스권 이탈. 자, 테슬라 엄청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해놓고 20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지받고 올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즉, 이 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놓고 다시 한번 돼서 V자 반등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면 380불까지 올릴 수 있는 구간, 380불 돌파 나오면 420불까지도 올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우리가 엔비디아나 XXL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지금 매물대가 그득그득 깔려있고, 이 매물대가 꽤 두꺼운 매물대, 한 3개월짜리 매물대니까 어라 할 수 있어요. XXX 같은 경우도 이 구간부터는 정말 두꺼운 매물대로 뚫어낸다라는 거예요. XXX 기준에서는 작년 8월부터 진행된 강한 매물대가 깔려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러지 않아요. 테슬라는 위에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 물린 분들 대부분 떨어질 때 손절 쳤고, 한 번 찍고 밀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러 갈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대신에 테슬라도 335불 현재 지금 이탈했는데 다시 한 번 더 335불 회복하고 335불, 345불 이거 회복하는지 봐야 돼요. 335불 그리고 345불 이 두 구간 우리가 돌파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하자. 마지막은 360불. 이 세 구간을 돌파하면은 380불까지 돌파가 가능하고, 반대로는 본장에서 330불이 이탈하된다면은 TSLZ 매수하시거나 인버스 매수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면 돼요. 테슬라는 여기 이 구간이 지라인이 없어요. 직전에도 지라인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라인이 없는 구간 330불 이탈하게 되면은 당연히 320불에서 310불에서 이 300불까지는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인버스 매수해야겠죠. 2배짜리 인버스, TSLS, 뭐 TSLZ 등등 꼭 330불 이탈하게 되면은 인버스 매수하자. 두 번 말씀드려요. 아이온큐 봐드리면은 아이온큐 어제 이 추세 상단까지 딱 찍고 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막 매수하고 싶어 해서 매수하면은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딱 3%만 더 올라가면 매수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나 아이온큐 이 밑에서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놓고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심하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삼각추세 위를 돌파를 했지만, 결국 이 삼각추세 위를 돌파했고 박스권 단기적으로 상단을 돌파했지만 결국 추세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이 모습들, 다시 그래서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추세 중간 부분 33.5불 다시 한번 이탈해버리는 이 바보 같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장에서 33.5불, 36불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오늘 본장에서 32불을 이탈하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이었죠.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까지 이탈하게 되면 좋지 못해요. 32불까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 밑으로 28불, 25불 때까지 떨어지는 것은 보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현재 이 팔란티어는 삼각추세 내에서 위로 돌파받았어야 되는데 결국 124.5불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는 이 모습. 두 번째 지지받았어야 되는 120불 때까지 이탈 나오고 있으면은 여기 지지받았어야 되는데 파란색 추세선. 아이고. 두 번째 지지받지 못했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장에서 124불 때는 무조건 회복이 나와줘야 돼요. 124불 회복 전까지는 이 종목 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이 종목도 현재 지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직전에 갭상승 띄워놓고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즉 110불 때까지는 지라인이 강하지 않다. 강하게 쏟아낼 수 있다. 이 직전 앞에도 지라인이 없죠. 그러니까 자 G라인이 없는 구간들에 지금 진입해가지고서 G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거였는데 결국 G라인을 구축하다가 밀리면은 저항이 된다. 이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회복 나오려고 해도 정말 제대로 된 호재 나오지 않는 이상은 128불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그림이 115불 때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 115불이나 110불 이탈하게 되는 추세 하단 나오게 되면은 꽤 강하게 쏟아요. 이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조정이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었을 때, 자, 동일하게 파란 선이 이거죠. 이 파란 선이 4월 8일부터 올라오던 상승 추세를 이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 정확히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떨어지는 것이 더 높아요. 추세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테크들 종목 다 분석 드렸는데, 상승이 아예 없진 않아요. 증시를 포함해서. 그래서 중요한 구간 내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아 올리고 추세 위를 회복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나스닥 전고점까지 도전할 가능성 존재하지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피보나치 2.268 구간 지금 저항받고 있고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자 엘리엇 파동 기준에서도 1, 2, 3, 4, 5 A, B, C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이게 5파동 상승이 절단되고 있는 1, 2, 3, 4, 5 자 4파동 조정 나왔고 5파동 상승 나와야 되는데 5파동 상승이 제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좀 더 밑으로 내리는 부분 21,000포인트 지지 여부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세 일단 이탈했으니까 첫 번째로 매도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 박스권 하단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비중 강하게 축소 즉 21,000불 21,0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은 나스닥 정말 비중 강하게 축소하시고 세 번째 260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26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정말 난리 납니다. 이 점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 짓고요. 혹시나 증시 분석하시면서 어려우시다면은 어제도 새벽 2시에 유간 떨어질 때 유빅스 매수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좀 진행을 드렸어요. 멤버십 통해서. 그래서 멤버십 통해서 같이 한번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